대한민국 최초 시사 감상실 시사봉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오늘 시사봉에서는요, 요즘 아주 핫한 이슈죠. 핫 이슈. 제주 전남편 살인사건, 고유정 사건이라고 불리는 살인사건인데요. 네, 섬뜩합니다. 예, 말만 들어도 섬뜩합니다. 이런 섬뜩한 기분을 좀 달래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참신발랄 시사봉 광고 함께 들어보시고 다시 이야기 나누시죠. 광고 부탁합니다. 시사봉을 기다리시는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도 기다리셨습니까? 감사합니다. 시사봉을 기다려주신 분들을 위해서 달려볼까 합니다. 자, 신발 벗고 달릴 준비하시고 힘차게 달려라 시사봉. 네, 참신발랄한 시사봉 광고 잘 들으셨습니까? 자, 그렇다 그러면 본격적으로다가 달려보겠습니다. 신발 벗고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려보겠습니다. 연일 실시간 검색어에 쉬지 않고 있는 고유정 사건 모두들 알고 계시죠? 180의 남편을 잔혹하게 살해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고유정 사건. 정말 그 살해 수법이 정말 끔찍해서 아주 실시간 검색어에 난리가 났습니다. 일단 사건의 내용부터 총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고유정 사건의 지금 이 순간 오늘 12일 검찰에 송치된 이 고유정 사건에 대해서 총정리하는 시사봉 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 전남편 살해 사건의 범인 고유정은요, 36살입니다. 빠른 84년생이고요. 고향은 제주도입니다. 160cm 정도의 키에 마른 체형의 여자고요. 학창 시절 상냥했다고 합니다. 상냥? 네. 아무튼 이 고유정의 아버지는 현재 그 제주도에서 아주 견실한 땡땡 렌트카를 운영하고 있다. 이 고유정은 이 땡땡 렌트카에서 실장이라는 직책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 강 씨와 강모 씨와 이혼할 때 아들의 양육권을 가지게 된 것도 직장인이었기 때문에 양육권을 가졌다고 하죠. 후반부에 다시 나오겠습니다. 이때 그 피해자인 강모 씨는 대학원생이었다고 합니다. 아무튼 대학 CC였던 이 강 씨와 결혼을 해서 2013년도에 아들을 낳았고요. 하지만 2018년도 성격 차이로 합의 이혼을 했고 아들 양육권은 고유정이 가져갔습니다. 피해자 강 씨는요, 제주대 박사과정 중이었고요. 아르바이트 등을 통해서 생활비를 벌면서 매월 40만 원씩 양육비로 꼬박꼬박 이 고유정에게 전달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고유정의 거부로 아들을 만날 수 없었고 결국 면접교섭 재판을 신청을 하게 되죠. 이 과정에서 고유정은 3번이나 재판에 불출석해 결국 재판에 나와서 판결을 받았는데요. 강모 씨의 손을 들어주자 재판 도중에 판사에게 아주 상욕을 하면서 아주 격분하고 난동을 부렸다고 합니다. 상냥한데. 이후 고유정은 제주 출신의 이혼남인 A씨와 재혼을 했고요. 이 A씨에게는 4살 된 아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고유정은 자기 친아들은 친정에 맡기고 A씨 친가에 입주해서 살게 되죠. 그러다가 A씨가 충북 청주에 있는 직장을 구하면서 따로 살게 되자 고유정은 의붓 아들과 A씨 친가에서 지내면서 종종 청주집에 들렸다고 합니다. 2019년 2월 고유정은 A씨 아들과 함께 재혼한 남편이 있는 청주집을 찾았는데요. 며칠 후에 이 A씨의 의붓아들, 그러니까 고유정의 의붓아들이 숨진 채 발견이 됩니다. 타사를 의심할 만한 외상은 발견되진 않았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에 따르면 질식사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소견이 나왔다고 합니다. 한편 고유정 전 남편 강 씨는 면접 교섭 재판을 승소하자 고유정과 합의를 하죠. 아들을 데리고 함께 시간을 보내기로. 하지만 고유정은 인터넷을 통해서 니코틴 치사량 등을 검색하게 되고 미리 칼과 톱을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5월 25일 강 씨는 2년 만에 아들을 만난다는 생각에 들뜬 마음으로 차 안에서 우리 아들 보러 간다는 노래를 부르기도 하죠. 이 영상이 얼마 전에 공개되면서 참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했습니다. 테마파크에서 만난 뒤에 근처 마트에다가 강 씨 본인의 차는 주차를 해놓고 고 씨의 차를 이용해서 조천읍에 있는 한 펜션에 투숙을 하게 됩니다. 이 해당 펜션은 직원이 없는 무인 펜션으로요. CCTV도 모형 제품이었다고 합니다. 고유정은 아들이 잠든 사이 강 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톱으로 토막을 냈고
이 과정에서 손을 베기도 했다고 하죠. 이 토막낸 시신을 분쇄기로 갈아서 냄비에 삶았다 하는 루머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루머입니다. 근데 전혀 이게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면 지금 들리는 소문에는 사람을 죽이고 이 시체를 토막을 내서 삶은 다음 뼈를 발라내고 믹서기에 갈아서 봉투 30장에 나눠 담아서 바다와 육지에 골고루 뿌려서 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도 시체를 찾지 못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고, 만약 그렇지 않고 토막만 내서 재활용 봉투나 쓰레기 봉투에 담았다면 이게 부패를 해서 분명히 시신이 바다 위에 떠오르게 되고, 그렇게 되면 담은 한 봉투라도 찾을 수 있었을 텐데 그렇지 못한 걸 보면 아마도 부패할 수 없을 정도로 망가뜨려 놨다고 볼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26일 펜션을 나와서 아들을 친정집에 맡기고, 그리고 27일 가방을 들고 홀로 빠져나옵니다. 또 28일 날 고유정은 종량제 쓰레기 봉투 30장과 대형 캐리어 2개를 구입해서 전 남편 시신을 담아서 펜션을 빠져나오죠. 이후 전남 완도로 가는 여객선에 탑승해서 수십 개의 쓰레기 봉투를 바다에 버리게 됩니다. 이건 CCTV를 통해서 확인을 하는데 이때 시간이 28일 밤 9시 30분경이고요. 약 7분 정도 걸렸다고 합니다. 완도에 도착한 고유정은 해안도로에 훼손된 시신을 추가적으로 버리고 경기도 김포시에 있는 아버지 소유의 집으로 이동해서 시신을 다시 유기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유정은 5월 31일 오전 청주로 다시 돌아오죠. 그리고 6월 1일 경찰은 고유정을 충북 청주에 있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긴급 체포합니다. 경찰은 사건 현장인 펜션 욕실과 부엌, 거실 등에서 강 씨의 혈흔 여러 개와 고유정의 주거지와 차량 등에서 범행 도구를 발견을 합니다. 경찰은 고유정이 전 남편인 강 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손괴해 유기한 것으로 보고 있죠. 경찰 조사에서 고유정은 범행 동기로 25일 펜션에서 3시 파티를 하려고 수박을 자르고 있는데 전 남편인 강 씨가 갑자기 가해 행위를 해와 자신을 덮쳐서 우발적으로 살해했다라고 진술을 하게 됩니다. 이후 수사 과정에서 쭉 밝혀지다가 6월 4일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고요. 6월 5일 경찰은 신상정보위원회를 열어서 고유정의 실명과 나이 등을 공개하게 되죠. 이때부터 화제가 되기 시작합니다. 경찰은 프로파일러 5명 등을 투입해서 고유정의 범행 동기와 공범 여부 등을 밝히는 데 주력을 하고 있지만 고유정은 계속 함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제주 완도 여객선 항로에 중심으로 계속 수색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시신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까와 같은 이유. 그리고 6월 6일 오후 한 6시 30분경 진술 녹화실에서 조사를 받고 유치장으로 향하던 고유정은 취재진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머리카락으로 얼굴을 가리죠. 이래서 화제가 되기 시작합니다. 고유정은 경찰에게 얼굴이 노출되느니 차라리 죽겠다 라며 자신의 얼굴 공개되는 걸 두려워 한참 동안 조사실 밖을 나서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 이유가 바로 아들과 가족들 때문이라고 진술했다고 합니다. 근데 또 경찰은 고유정이 스스로 얼굴을 가린다면 일을 하지 못하도록 강제할 규정은 없다고 밝히죠.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공분을 하고 있는 겁니다. 6월 7일 경찰은 국가수로부터 강 씨의 혈흔에서 약물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결과를 전달받게 되죠. 오후 4시경 고유정은 유치장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진술 녹화실로 이동하던 중 언론에 얼굴이 아주 잠깐 공개되기도 합니다. 근데 경찰은 고유정의 얼굴이 언론에 공개된 이후 고유정의 심경 변화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사에 되게 비협조적이었던 이 고유정이 더 폐쇄적으로 변하지 않을까 우려하는 거기 때문이겠죠. 6월 9일 피해자 강 씨 것으로 추정되는 뼈 일부와 모발 58수가 발견이 됩니다. 경찰은 5월 31일 새벽 고유정이 김포시 아버지 명의의 아파트 쓰레기 분류함에 흰색 종량제 봉투를 버리는 모습을 확인하고 이동 경로를 추적해 보니 이 종량제 봉투는 김포시 소각장에서 약 500도에서
600도로 한번 고열 처리된 후에 인천시 서구 재활용품 업체로 유입된 것으로 확인을 하죠. 당시 발견된 뼈 조각은 조각당 크기가 한 3cm 이내로 라면 박스 한 3분의 1 분량이었다고 합니다. 또 모발 58수는 제주 무인 펜션 하수구에서 발견이 됐다고 하죠. 경찰은 수습된 뼈 조각과 모발을 국과수로 보내 DNA 검사를 하고 있지만 뼈 조각은 김포시 소각장에서 한번 고열로 소각된 상태라 DNA 확인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6월 10일 경찰이 언론에 공개한 CCTV 영상에서 고유정은요, 지난 5월 28일 오후 3시경 제주시 한 마트에서 표백제, 락스, 테이프 3개, 드라이버 공구 세트, 청소용품 등을 환불을 합니다. 고유정은 계산대 위에 락스와 표백제를 놓으면서 휴지로 겉을 닦기도 했다고 하지요. 고유정이 환불받은 금액은 26,000원 정도입니다. 이것은 지난 5월 22일 오후 11시경 고유정이 해당 마트에서 구입한 물품 중에 일부였다고 합니다. 경찰은 28일 해당 물품을 환불한 이유에 대해서 묻자 고유정이 해당 물품을 시신 옆에 뒀던 물건들이라 찝찝해서 환불했다고 진술했다고 하죠. 아우, 크게 한번 웃을 뻔했습니다. 또 28일 배를 타고 가던 중에 인터넷으로 목공용 전기톱을 택배로 주문해서 김포 집으로 배달시켰다고 합니다. 경찰은 혈흔 재감정 결과 국가수로부터 고유정 차량에서 입수한 이불에 묻은 강 씨의 혈흔에서 수면제인 졸피뎀 성분이 검출됐다는 결과를 받게 되죠. 이 졸피뎀은 고유정이 제주 오기 하루 전인 5월 17일 충북 청주시의 한 병원에서 처방을 받아서 해당 병원 인근 약국에서 구매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고유정은 감기 등으로 약을 처방받긴 했지만 그 후에 약을 잃어버렸다고 진술을 하게 되죠. 경찰은 12일 고유정을 검찰로 송치한 후에도 증거 보강 수사를 계속하고 피해자 시신 수색을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또 고유정은 그 의붓아들 살해 사건과 관련해서 청주 경찰서로부터 다시 재수사를 받고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여러분, 섬뜩하시죠? 이번 고유정 사건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사실 그동안 매년, 매달 아니면 매일매일 사실 우리 주변에서는 아주 크고 작은 사건 사고들이 무지하게 일어나죠. 살인사건도 결코 적은 수의 사건은 아닐 겁니다. 근데 매번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참으로 무섭다. 섬뜩하다. 이거 세상이 왜 이래? 이런 생각이 들긴 하지만 이번 고유정 사건은 말입니다. 참 또 다른 느낌을 받게 됩니다. 10몇 년을 같이 산 부부가 성격 차이다, 뜻이 맞지 않는다,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이혼을 하게 되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다 이렇게 되지는 않는다고 보거든요. 다 프리하게. 또 사실 고유정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혼하고 양육권 얻고 또 재혼하고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는데 굳이 어떤 특별한 진짜 고유정의 말 맞다나 남편 그 피해자 강 씨가 순간적으로 덮쳤다든가 아니면 가해를 했다든가 그렇다고 칼로 쑤신다? 이거는 조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모 인터넷 사이트에서는요, 부부인인데 아마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말 못한 사연이 있어서 여자가 이렇게 살인을 했을 거라면서 대수롭지 않게 말들을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봐줘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어떤 사연일지는 모르지만 이게 그리고 루머일지는 모르지만 사람을 죽여서 죽인 거 살인을 한 것도 살인한 거지만 그걸 토막을 내서 믹서기에 갈아서 또 삶아서 도대체 얼마나 원한이 맺히고 밉고 완전 범죄를 꿈꿨으면. 근데 더 웃긴 건 말입니다. 그렇게 천인공노하다고 생각이 들 만큼 이런 무지막지한 범죄를 저지른 이 여자가 자기 얼굴을 밝히지 못하는 이유가 지 새끼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를 하니 이걸 모성애로, 지극한 모성애로 우리가 이해를 해줘야 하는 건지 그것도 참, 네? 이 여자 생각에는 자기 새끼가 상처받고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정말 그 없는 머리숱을 앞으로 숙여가면서 휑한 머리속을 보여가면서 가르마를 보여가면서 대가리를 푹 숙이고 얼굴을 공개하지 않겠다고 발버둥을 친다고 해서 그런 꼬라지를 보여주면서 그 아들이, 자기 아들이 바보 멍충이가 아닌 이상해야 설령 얼굴은 가릴지 몰라도 지 엄마 이름이 고유정이라는 걸 뻔히 알 텐데 그렇지 않습니까? 걔가 바보 또라이가 아닌 이상에 지 엄마가 고유정이라는 걸 알지 못할까요? 굳이 얼굴을 안 보여주더라도 참 정말 또라이, 참
참 이 개또라이 같기도 하고 이게 단순한 건지 좀 멍청해 본 건지 아무튼 오늘 고유정 사건에 대해서 총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그동안에 있었던 내용들을 언론 보도를 기반으로 해서 쭉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 시사봉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펑!